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40-16- 세 번째 시간 고엽제 후유증 질병인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보훈병원에서 6급 2항으로 판정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으로 판정한 재판정 신체검사와 관련된 건입니다. 먼저 40-16번째 영상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0-16-1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7급을 판정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0-16-2편 영상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보훈병원에서 6급에 대한 판정을 받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으로 판정을 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상세한 내용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40-16- 세 번째 영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명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급 판정 처분 취소 청구건입니다. 2020년 9월 8일 날 재결 일자가 나왔습니다. 재결 결과는 기각입니다. 그래서 주문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한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사건 개요를 보시게 되면 청구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 보훈처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은 7급에 해당한다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급 판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청구인은 좌전 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30-40% 이상 협착병변이 있고 우관상동맥 근위부에 70-80% 협착병변이 있으며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6급 이항에 해당됨에도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이 세 번째 영상까지 올 동안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6급 이항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이 좌전 하행관상동맥에 7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좌전 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는 30-40%만 있고 나머지 우관상동맥 근위부 이거는 주요 혈관에 속합니다. 이 주요 혈관은 70-80%의 협착병변이 있고 심근허혈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6급 이항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청구인이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시임의 의결서, 신체검사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68년 육군에 입대하고 69년 8월부터 70년 10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71년 8월 만기 전역 병장한 사람으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19년도에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였다. 그리고 보훈병원 혈관 조형 및 중재적 시술 결과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좌전 하행관상동맥 근위부 30-40% 협착,
좌회선 동맥 원위부 30에서 40% 협착, 우관상 동맥 근위부 70에서 80% 협착. 청구인이 2019년 9월 이 사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등급 및 분류번호 6급 2항 51085 소견 관상동맥 협착 소견 관찰됨. 자, 제가 저번 시간에서 중간에 설명 한번 드린 거 있죠. 보훈병원에서 6급을 신청했을 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으로 판정하는 경우도 있고, 보훈병원에서 기준 미달을 했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으로 판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곳에서 실수를 할까봐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지금 중복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보훈병원에서 소견으로 관상동맥 협착 소견 관찰되었다고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관상동맥 근위부 70에서 80% 협착, 좌전화행 관상동맥은 30에서 40%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훈병원에서는 6급 이항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훈병원 2020년 기능검사 결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좌심실 용적 및 수축 기능 정상, 좌심실 국소 심벽 운동 정상.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년 2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을 7급으로 심의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보훈처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 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위 등급 구분표에 따라 상위 등급 7급에 해당함. 자,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관계 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이 있는가? 그래서 그 내용.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내용입니다. 1.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기억,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기록과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니은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그러니까 이외의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또는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수를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6급 이항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또는 관상동맥 전선화 단층 촬영 결과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 병변으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인정한다. 자, 여기 판단을 보시게 되면
청구인이 6급 이항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거나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으면서 기능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존재하거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이어야 하는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에 70% 이상의 협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반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보훈병원 2019년 혈관 조형 및 중재술 시술 결과지상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30에서 40% 협착, 좌회선동맥 원위부 30에서 40% 협착, 우관상동맥 근위부 70에서 80% 협착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2. 또한 청구인에게 심근허혈이 있거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 우회술 등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공공보훈병원 2020년 2월 17일자 기능검사 결과지상 좌심실 국소 심벽운동 정상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9년 9월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공공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 이항으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관계법령상 상위 등급 판정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 판정이 공공보훈병원의 등급 판정에 반드시 구속되지 아니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년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급으로 심의 의결하였는 바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위 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4.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이 6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을 7급으로 판정한 보훈처의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제기한다. 자, 이 내용은 이겁니다. 좌전 화행 관상동맥 근위부의 70%나 80%가 아니라 우관상동맥 근위부의 70에서 80% 협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요 혈관에 7, 80%의 협착이 있었으면 심근허혈이 있거나 아니면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되어서 수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없고 단순한 우관상동맥 근위부에 7, 80%의 협착이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했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포 관상동맥 조형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 LM이나 좌전 하행지 근위부 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 부하 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 허혈이 있는 사람. 여기서 주요 혈관은 좌전 하행지, 좌회선지, 우측 관상동맥, 그리고 직경 2.5mm 이상의 주요 분지, 대각분지 D1, D2, 둔각분지 OM1, OM2, 후하행지 PDA, 후외측분지 PL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여기에 해당이 되질 않고 심근 허혈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가지고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상세한 이해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하시면서 자기 몸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허혈성 심장 질환인데 6급에 해당되냐? 그렇게 질문을 해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지금 모든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댓글로 적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허혈성 심장 질환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다. 스텐트 시술은 몇 개 했다. 그러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줘도 내용을 확인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더 많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영상 4편을 만들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4편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경우에 7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들을 다 확인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 4개와 기존에 있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파헤친다 세 번째 시리즈 11편의 영상, 그리고 기존에 또 다른 당뇨병에 관련된 영상 하나, 총 16개의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자꾸 보고 또 보시게 되면 어떤 경우에 7급에 해당되고 6급으로 승급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직접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제가 여기서 영상에서 더 많은 내용을 얘기해 드릴 수가 없는 점,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더 깊은 내용까지 설명을 하고 뭐가 문제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이 사람은 분명히 6급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 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6급을 받고 상위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가족들과 상의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련된 40-16-3편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